본격적으로 단일 대상 연구 설계 종류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5가지 큰 종류의 명칭부터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반전 설계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책 보면서 할 거예요, 저희. 중다 기초선 설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준 변경 설계 또는 준거 변경 설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건 변경 설계 또는 중다 중재 설계이고요. 그다음에 교대 중재 설계 이렇게 해서 5가지 연구 설계를 모두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좀 따지자라고 한다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중다 기초선 설계예요. 최근에 이 부분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초등이랑 중등 번갈아 가면서 중다 기초선 설계 부분이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교대 중재 설계, 그 다음에 반전 설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준 변경 설계와 조건 변경 설계 중에서는 기준 변경 설계가 4위, 마지막 조건 변경 설계는 기출문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5위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실 텐데, 이 명칭부터 정확하게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전 설계, 중다 기초선 설계, 그 다음에 기준 변경 설계, 조건 변경 설계, 마지막으로는 교대 중재 설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반전 설계부터 보실 거예요. 반전 설계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AB 설계가 가장 베이스예요. AB 설계. AB가 뭐였죠? 저는 아까 우리가 정의할 때 A는 기초선, B는 중대죠. 기초선과 중대는 완전 반대의 경향을 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버설이라고 하는 반전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AB 설계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A, B, A 설계, 그 다음에 B, A, B 설계, 그 다음에 AB, AB 설계, 이 4가지 유형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 모두 다 반전 설계라고 하는 명칭을 가져요. 그래서 기초선과 중대 구간은 반전되니까 반전 설계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건데, BA는 뭘까요, 샌들? 기초선, 중재, 기초선 구간이에요. BAB 설계는 중재, 기초선, 중재 구간이에요. AB 설계는 기초선, 중재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칭 그대로 있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모든 반전 설계의 베이스가 되는 AB 설계부터 먼저 보실게요. 진짜 말 그대로 학생의 종속 변수가 있을 거고요. 교사의 독립 변수인 중재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중재를 투입하기 전 학생의 현행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선은 착석 행동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된 기초선을 확인한 다음에 중재를 투입했을 때 확실하게 높아졌죠.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AB 설계입니다. 기초선과 중재 구간 2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대상 연구 설계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복잡한 설계는 이 AB 설계가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A는 아시다시피 기초선 구간으로 한마디로는 학생의 중재를 받기 전의 현행 수준을 말하는 거였고, 이때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기초선을 확보하셔야겠죠. 안정된 기초선이라고 한다면 2가지 키워드 뭘 확인하셔야 돼요? 다양성과 경향성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B는 중재 구간으로서 죄송해요. 중재 구간으로서 이제 기초선 구간과 중재 구간을 비교해서 중재 효과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 2가지를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적 관계 입증을 볼 텐데, 우리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기능적 관계가 되려면 2가지 키워드 썼던 거 기억나세요? 뭐가 보였죠? 일단 실험 통제 필요해요. 그 외생변수의 통제라고 쓸게요. 외생변인의 통제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 기능적 관계를 확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재 효과의 복제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B라고 하는 중재관이 적어도 2개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AB 설계 같은 경우에 중재 효과의 복제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복제하지 않았죠. 그러면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상관관계, 그럴 수도 있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기능적 관계까지 입증할 수 없고, 중재가 효과가 있었네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교사의 중재 때문에 얘가 착석 행동이 확실하게 바뀌었어까지는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재 효과에 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다 낮겠죠. 괜찮으세요? 내적 타당도가 왜 낮아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했었잖아요. 기능적 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외생변수의 통제를 확실하게 통제됐으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독립변수가 충실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기능적 관계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내적 타당도가 낮고요. 그런 내적 타당도가 낮은 연구 설계는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외적 타당도가 모두 다 낮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설계이긴 해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설계를 보실 거예요. 기초선 중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중재를 철회하는 기초선 구간을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A 설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순한 연구 설계예요. 그래서 AB 설계와 동일하게 기초선 구간과 중재 구간을 실시한 다음에 중재 기간 중 종속 변이의 안정세를 보인 후에 다시 한번 중재를 철회해서 학생의 기초선이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그런 A 구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과 중재 구간이 있고, 중재가 안정적인 후에 이 중재를 철회하는 제2의 기초선을 삽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쌤들?
중재 효과를 복제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얘가 중재를 받기 전에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착석 행동이었어요. 착석 행동이 빵이었단 말이에요. 아예 자리에 못 앉았어요. 그런데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착석 행동이 증가되었죠. 안정적으로. 그런 다음에 중재가 빠지자마자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착석 행동이 줄어들고 있죠. 즉 이 중재 효과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중재를 뺨으로써. 아, 얘가 중재 때문에 앉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중재가 없으니까 다시 안 왔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그래도 중재 효과를 한 번 더 복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를 좀 입증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의 반전을 통해서 기능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AB 설계를 조금 더 강화한 그런 연구 설계가 바로 ABA 설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는 기능적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종속 변수, 착석 행동 똑같이 착석 행동이었어요. 기초선 구간에서 중재를 받기 전에 얘가 착석 행동이 빵이었어요. 중재를 받고 나니까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재를 철회하는 제2의 기초선 구간에서 얘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중재 때문에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설계라고 한다면 얘는 기능적 관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초선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중재가 없으면 원래의 기초선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중재 때문에 바뀌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ABA 설계에서는 중재 기간 중에서 B 구간에서 목표 행동이 바람직하게 바뀐 다음에 중재가 철회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원래의 기초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적 타당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연구 설계를 다른 사람에게 투입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약간 약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효과적인 중재를 통해서 앉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착석 행동. 그런데 굳이 실험을 하겠다고 이 중재를 빼버렸잖아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해요. 다시 착석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효과적이었던 중재를 빼고 기초선 상태에서 실험을 종료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약간 모든 반전 설계의 핵심이긴 한데 작년에 이제 중등 문제였죠. 반전이 불가능한 행동에는 AB 반전 설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반전이 불가능한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학습되는 행동이에요. 내가 이미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삭제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을? 그럴 수 없잖아요. 학습한 행동은 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B 설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업과 관련된 행동에는 AB 반전 설계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보통 이런 반전 설계를 사용한 학생의 종속 변수는 학생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AB 설계는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중재부터 먼저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쌤들 왜 중재부터 먼저 할까요? 생각해보시면. 엄청 심각한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중재부터 투입해가지고 학생을 중재한 다음에 이걸 좀 연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BAB 설계는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처럼 엄청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중재부터 먼저 한 다음에 반전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처음에 기초선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할 때도 B부터 먼저 할 수 있어요. 중재부터 먼저. 그래서 기초선을 먼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부터 먼저 투입한 다음에 중재를 철회했다가 다시 중재를 투입하는 BAB 설계를 계획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기능적 관계는 약하지만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중재 효과를 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적 관계는 약하지만 입증할 수가 있어요. 다만 ABA 설계보다는 좀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재를 받기 전에 학생의 현행 수준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중재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해낼 수가 있는데 기초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ABA 설계보다는 BAB 설계가 기능적 관계 입증은 좀 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해 행동에 대해서 중재부터 먼저 해가지고 자해 행동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런 중재를 철회해봤을 때 다시 자해 행동이 증가되었다가 다시 중재를 투입하면 자해 행동이 감소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자해 행동의 감소는 중재 때문인 것이 확실하죠. 중재가 두 번 적용되었을 때 둘 다 감소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재 효과의 복제를 통해서 기능적 관계를 약하지만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를 보일 수 있는 설계가 AB 설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B 설계 같은 경우에는 중재 효과 입증을 위해서 중재를 적용하고 처리하고를 반복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초선 구간에서는 중재를 받기 전 학생의 현행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속 변수 예를 들어서 착석 행동이라고 해볼게요. 착석 행동이 중재를 받기 전에는 빵이었어요. 그런데 중재를 투입하자마자 엄청 증가한 거예요. 일단 중재 효과가 한 번 입증되었죠. 그 다음에 이 중재를 뺐더니 다시 한번 기초선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중재를 한 번 더 입증했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ABA 설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해당하는 중재를 한 번 더 복제한 거죠. 그래서 총 3번의 중재과를 반복함으로써 확실하게 진짜 중재 때문에 학생이 착석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능적 관계를 강력하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기초선 구간에서는 최초의 학생의 현행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된 기초선을 확보해야 돼요. 안정적인 기초선을 위해서 뭘 확인하셔야 되죠? 다양성과 경향성이요.
경향성에서 키워드는 뭐였어요? 일단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자료점? 3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중재와는 반대 경향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재 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초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재가 투입될 텐데, 중요한 건 이 중재도 충분한 효과가 입증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 행동이 확실하게 바뀐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거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행동이 확실하게 바람직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바뀌어야 돼요. 중재. 그 다음에 다시 중재 효과가 입증된 후에 이 중재를 빼보는 거죠. 중재 철회. 그래서 원래 기초선 상태로 복귀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재를 한 번 더 도입하는 거죠. 중재 효과를 한 번 더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퍼 등이 ABAB 설계가 가장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예언을 하죠. 교사의 중재가 학생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언의 증명 단계에서는 첫 번째 중재 이 B1 구간에서 학생의 기초선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초선 복귀 구간에서 중재를 뺐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예언의 증명으로 충분히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었는데 플러스 알파를 한 번 더 뭐 해본 거예요? 이 B를 더 복제한 거죠. 중재를 한 번 더 복제해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를 보고 있는 게 바로 AB 설계거든요. 그래서 쿠퍼는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AB 설계가 가장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B1과 A2를 확인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B2를 통해서 중재 효과를 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왜 기능적 관계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쌤들 답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반응의 수가 처음에 중재를 받기 전에는 거의 0점이었어요. 그런데 중재를 투입했을 때 이제 수학 문제의 정반응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중재를 철회했을 때 기초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여기처럼 비슷하게 바뀌어야 되죠. 중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초선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내가 중재를 받지 않았어도 높은 상태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 효과를 입증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설계는 기능적 관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기초선 2가 확실하게 반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재를 복제했을 때 중재 1과 중재 2가 유사하게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야 확실하게 이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연구 설계. 넘어가도록 할 건데 한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일단 서우에 지금 종속 변수는 뭐예요? 여기 연구 설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여기 적혀있죠.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에요. 내가 연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의 행동은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조건 1에서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조건 2,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감소되었죠. 다시 이 중재를 철회했을 때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증가되었고, 다시 중재를 투입했을 때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감소되었죠. 그럼 이 연구 설계만 보더라도 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가 입증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변인 간에 해당하는 교사의 중재와 학생의 종속 변수 간에 기능적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연구 설계 방법은 바로 뭐다? A, B 설계 쓰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오류도 한번 찾아보실 거거든요. 일단 학생의 종속 변수는 뭐예요? 표적 행동, 즉 문제 행동이 학생의 종속 변수예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교사가 사용한 연구자의 중재는 독립 변수는 뭐예요? DRO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진짜 나의 DRO라고 하는 중재만으로 학생의 소리내기 행동이 감소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제 교사가 AB 설계를 사용해 봤는데, 종속 변수는 학생의 소리내어 울기라고 하는 문제 행동이었고, 이제 B 단계에서 교사가 DRO를 쓰겠죠? 그러면 DRO라고 하는 중재를 받기 전에는 이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첫 번째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기초선이 안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향성 측면에서 자료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초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향성 측면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자료점이 중재와는 반대 경향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문제가 있어요. B1이요. 이거 지금 B1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재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봤을 때 해당하는 DRO 중재가 소리내어 울기 행동을 감소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1도 잘못되어 있어요. B1에서 중재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B2처럼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재 효과의 복제를 통해서 진짜 DRO라고 하는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종속 변수를 감소시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텐데, 지금 B1이 중재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문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를 보고 학생의 표적 행동의 변화 결과, 즉 종속 변수의 변화를 해석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깨무는 행동이 학생의 종속 변수가 될 거예요. 얘가 한번 손을 깨물기 시작하면은 보통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중재를 받기 전에는 손을 한번 깨물기 시작하면은 얘가 한 수업 중에 40% 정도는 손을 깨물고 있었나 봐요. 엄청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중재를 받았더니 손 깨무는 시간이 확실하게 줄었어요. 10% 미만으로. 그러다가 다시 교사가 중재를 처리했을 때는 다시 손 깨물기 행동이 30%나 증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중재를 투입했을 때 거의 빵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ABAB 설계가 긴축 관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진짜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손톱 깨물기 행동을 감소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중재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교사의 중재라고 쓰시면 됩니다.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종속 변수인 손톱 깨물기 행동의 지속 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일단 ABAB 설계는 가장 강력하게 긴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거든요. 그래서 AB 설계의 반복, AB 이거 반복을 통해서 내적 타당도를 강화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게 뭐였죠, 쌤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내는 거, 그 다음에 외생 변수의 갭을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엄청 강력해요. ABAB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그래서 더 강화, 특히 내적 타당도가 더 강화되려면 그 A2 있죠. 두 번째 기초선이 완벽하게 반전되면 반전될수록 확실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기초선이 중재가 철회되자마자 완전히 첫 번째랑 유사하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중재 때문에 바뀌었던 걸 입증해내는 거니까 더 강력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초선이 첫 번째 기초선만큼 완벽하게 반전된다면 진짜 학생의 행동의 변화는 중재 때문이었다는 거니까 중재가 철회되자마자 바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설계이고요. ABAB 설계의 단점은 모든 반전 설계가 갖고 있는 단점과 똑같아요. 일단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어쨌든 효과적인 중재를 처리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학습된 행동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작년 중등 문제가 따끈따끈한 밑줄 치인 니은의 이유를 서술하실 거예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언어 중재 방법을 사용해 볼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중재 효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ABAB 설계를 사용해서 중재 효과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BAB 설계보다는 다른 연구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교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의 종속 변수가 언어 능력이거든요. 언어 능력에 대해서 언어 중재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언어 능력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습득된 언어 능력을? 그럴 수 없죠. 이런 학습 행동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ABAB 설계는. 이미 내가 언어 능력을 습득했으면 그거를 기억을 삭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BAB 설계는 학습된 행동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였었어요. 언어 능력에 대한 중재 효과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등 문제였었어요. 이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반전 설계의 또 다른 단점은 어쨌든 효과적인 중재를 철회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합동 노트 잠깐만 돌아오실게요. 나중에 저랑 책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는 저는 한 페이지로 다 외워버리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합동 노트 페이지 34쪽이에요. 약간 좀 긴 내용이다라고 하면 전 무조건 표로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이 표 하나만 외우시면 사실 기출 나왔던 건 다 커버 가능하시긴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 배웠었던 유형이 바로 반전 설계이고요. 반전 설계에는 AB 설계, ABA 설계, BAB 설계, ABAB 설계 네 가지 유형을 봤었습니다. 키워드, 일단 AB 설계는 여기 기능적 관계랑 중재 효과 비교가 있는데 기능적 B가 적혀있으면 기능적 관계 입증을 원하는 거예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중재 효과가 복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B 설계만으로는 기능적 관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상관관계 정도만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ABA 설계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바로 뭐였어요? A로 끝나죠. 모든 연구가.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BAB 설계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가능하긴 한데 어떤 학생한테 사용하는 거였어요? 특히 왜 B부터 있었죠? 심각한 문제 행동이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 등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AB 설계 가장 강력한 설계인데 확실하게 기능적 관계를 가장 잘 입증해낼 것이고 쿠퍼 등에 말했었던 이 ABAB 설계의 기능적 관계 세 가지 증거 뭐였어요? 일단 대전제가 필요해요. 교사의 중재가 학생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의 증명 과정이 필요하죠? 예언의 증명 과정은 번호 불러봐봐요. A1, B1, A2, B2가 있으면 어떤 구간이 예언의 증명 과정이에요? B1과 A2요. 괜찮으세요? B1과 A2를 보면서 학생 행동이 원래는 완전 빵이었는데 중재가 투입됐더니 증가되었네? 한번 확인해요. 그 다음에 중재를 뺐더니 다시 완전히 복귀하네? 이걸 통해 가지고 예언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진짜 교사의 중재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였구나.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한 번 더 뭘 하죠? 효과의 복제요. 중재 효과를 복제함으로써 B2 구간이에요. 바로. B2 구간을 통해서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쿠퍼입니다. ABAB 설계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강력한 기능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모든 반전 설계는 사실 두 가지 단점을 모두 가져요. 일단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중재가 철회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반전이 불가능한 학습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전 설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중등 기출 문제였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은 한 번 습득되면 기억을 삭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 봐주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연구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